요번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만나면서 서로 확인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는 김정은이 제재를 정말 아파하는구나. 요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럼 김정은은 뭘 확인했나? 하나는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나를 인간 대접해주는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혹시 그 판문점에서 오산으로 트럼프가 떠날 때 마지막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하면서 귓속말을 살짝 했던 장면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그 트럼프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청와대를 할 때 마지막에 정상끼리 귓속말하는 것들을 몇 번 물론 이제 제가 들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풀을 해준 거죠.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 천안함 직후에 후진타오 주석하고 만났을 때 공개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초기에는 저 중국이 북한을 카바했잖아요, 그죠? 제재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럴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다 끝나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를 갖고 얼굴 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랬어요.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이명박 정상끼리 대통령. 그렇죠. 그랬더니 후진타오 주석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무에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럼 매우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그 뒤에 중국이 유엔의 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예를 드냐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마 흐름은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되게 짐작은 가는데 얘기가 잘 됐다. 하는 걸 한번 얘기했을 거고. 근데 귓속말을 하면 통역도 귀에 갖다 대고 들어요? 바로 아니 귓속말이지. 아니, 다 통역을 물러가라고 대동하고 얘기하는 거죠. 통역을 그러니까 실제로 귓속말이 아니죠. 내가 그 장면을 못 봐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연락사무소를 뭐 설치한다든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물론 그보다 더 진전된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요청한 것일 수도 있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동결의 수준이나 비핵화의 수준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기 할 목록들로 작성돼야 될 거고 크게는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 체제보장 조치, 안전보장 조치만으로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겠더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나가면 좋겠다라는 언지를 주었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싱가포르에서 4가지 합의를 해가지고 비건이 들고 다닌 문서에 그 종전 선언도 있었고요. 연락사무소, 리에이전 오피스도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그거를 안 받고 하노이에서 제재 다 풀라 그래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40초면은 통역하면 20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다 물리면서 요번에 우선 땡큐 그랬겠죠. 고마워. 정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몰입하신 것 이벤트 같아요. 하나를 만들었어. 다음번에는 셋이 한번 합시다. 당신도 끼워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건 개인 생각이니까 상상력을 그래요. 가져야 지금 되잖아요. 상상극장입니다. 상상극장인데. 이번 판문점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이제 충돌보다는 타결적으로 이제 무게가 좀 옮겨왔다. 이게 큰 것 같고 실무 협상 데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했을 거예요. 그 데드라인은 역순을 항상 정하기 때문에 연내에 적어도 이번 자기가 북한 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김정은 백악관 와라. 그러니까 연내라는 정도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연내에 온다는 것은 알파에 대한 어느 정도 타결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뭐 이번에는 둘이 봤지만 연내 백악관에서 셋이 봅시다. 그때는 1차 회담에서는 김정은하고 둘이 하고 2차에는 남북미 해가지고 그다음 어느 정도 합의문 씁시다. 뭐 이 정도
잘 되면 예. 많이 나갔네. 잘 되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무 협상에서 진도 타결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이거 한마디만 그렇지만 이 실무 협상이 어렵다. 40초에 너무 많은 얘기를 40초의 상상극장이 아니 매우 근데 화려합니다. 상상극장에서 네.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김정은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변을 넓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알파라는 게 그 영변 근처거든. 강선도 그렇고 화갑도 그러니까 영변을 넓게 잡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비핵화를 위한 과정 다시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실무 협상을 할 텐데 그 실무 협상 팀이 좀 바뀌었어요. 네. 예, 정 의원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오르내리고 있는 김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수심과 그 고뇌 가득 찬 김정은의 마음에 들게끔 잘 보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아주 미국을 상대한 경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자회담 예비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이라든지 조명록이 미국 갔을 때 같이 수행했던 그러니까는 최선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다가 그 막말했던 권정근 같은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거 지금 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추정되는 보도만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노이 때 미국의 협상팀이 20명이 넘게 갔대요. 핵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핵 공학자들이 따라갔는데 그 당시에도 북한은 최선희 외에 몇 명 안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마음 먹고 이 문제를 풀 생각이 있으면 북한에서도 핵무기를 직접 만들었거나 담당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네. 포인트네요. 미국도 변화가 있죠. 지난 하노이 회담 때는 폼페이오와 함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역시 그 지원을 했던 것으로 됐고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는 존 볼튼이 배제됐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매파, 이 호전론자들 이런 거는 지금 협상 라인에서 배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폼페이오와 비건으로 연결되는 협상론자들을 미국이 전면에 포진한 것 같고 볼튼 같은 경우에는 이란 사태 때 이란 폭격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폭스뉴스 기자 말 듣고 네. 폭격을 중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광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전쟁광이거든요. 이 사람. 네. 정말 못 말린 전쟁광인데 요번에 이제 배제가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네. 실무진은 사실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저 북한 공산주의라 그랬는데 그냥 왕조고 거기 지금 자본주의예요. 다 시장 경제 뇌물로 다 움직이고. 근데 재미난 거는 미국도 수령 통치를 하잖아요. 그 백악관을 패밀리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미국도요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른 점은 트윗 교실을 날리지. 트윗으로 교실을 날리고 트럼프 수령이 아닐까? 북한 이제 김정은도 이제 트윗하면 거기도 트윗 교실 날릴 것이고 팔로우 한다는 그거 것 같은데. 한마디 하면 이제 한다는 서로 거죠. 끝난. 네. 그러니까 분위기 좀 바뀐 것 같으면 자기 목소리 내고 이제는 또 판문점에서 번개팅 성공했기 때문에 트럼프 눈치를 보고 이제 또 가는 거죠. 아까 이란 얘기하셨잖아요. 트럼프는 볼튼이나 이런 사람보다 폭스뉴스의 터커 얘기를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볼튼을 지금 내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강경책 쓸 때 되면 볼튼 다시 앞에다 갖다 놔요. 바로 이제 그 네. 얘기인데 자꾸 우리가 뭐 볼튼이 중요하고 뭐 협상팀이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트럼프란 사람에게 볼튼은 그냥 배드캅 역할을 하는 그냥 이게 저거일 쫄아가지고. 뿐이에요. 네. 국무장관과 저 그 중요한 저 외교안보 보좌관을 하루아침에 그냥 간독으로 이렇게 저 트윗으로 날리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다. 저는 미묘한 미국 입장의 변화도 감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비건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 무엇을? 북한이 취해야 될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이 함께 해줘야 될 체제 안전 보장 내지 제재 해제 조치를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과 미국 우리와의 이 엔드 스테이트 최종적인 단계의 비핵화상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핵 정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북한에는 핵 시설이 예, 어디 있는가. 있고 핵무기가 몇 개 정도 있을 것이며 이제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걸 알면 그 정도만 공개할 거니까. 북한이 얼마 가지고 있는 건 김정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김정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100%인지 아닌지는 다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다 못 믿잖아요, 김정은. 미국도 다 못 믿어요. 예를 들어 누가 뭐 북한 안에서도 공익 제보자가 생겨가지고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보자질한 사람이 생기면 거기 보자. 뭐 이런 사후에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딱 끝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결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핵 정보 공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북한이 그 정도 해주면 북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치. 이번에 뭐 한미 군사연습 어느 정도 스탑하잖아요. 그 정도 조치는 미국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관건은 바로 북한의 핵 정보다. 예. 아니 물론이죠. 아니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서로 합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단계들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 거냐라고 하는 로드맵을 작성해야 되죠. 그 비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입구를 이번에 지금 대량 살상 무기의 동결이다라고 비건이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 동결의 상도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걸 동결 상태로 볼 건가? 아니다. 아니죠. 앞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없애야 이를테면 생산시설이나 실험시설을 다 없애야 동결이라고 본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홀드 시키는 거죠. 예, 없애는 건 폐기죠. 핵이고 예. 어쨌건 적어도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닌가요? 아니라 홀드라고 현재-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홀드.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은 어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를테면 핵 폐기 단계에서 이러는 거고 앞으로 생산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홀드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운용하지만 않으면 홀드가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북한은 동결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WMD의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파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소위 북한의 핵 분열 물질의 생산을 동결하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소위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핵 실험을 하지 않는 거를 트럼프 자체는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세일즈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관련 시설을 건설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사용 후 핵 혈료의 제철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을 한다든지 이거 자체는 그냥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협상을 하면 협상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얼마의 물질이 있고 얼마의 핵탄두가 있고 이걸 알려면 여기서 일단 홀드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까? 또 핵 동결이란 그런 정도면 뜻이? 아주 쉽겠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왜 쉽지 않냐면 그걸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까지. 동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알아야 동결. 그렇지. 그러니까 핵 정보가 미리 신고. 핵신고야. 핵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꾸 북한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내놓으면서 이것만큼은 다 까고 동결시켜. 그리고 네. 그 동결했는지를 검증하자. 이럴 그건 수도 아니지.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다 아니, 모두 그러니까 그런 안 거는 거라는 서로 거죠? 나눠봐야 될 문제입니다. 비상이잖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높으면 네 좀 봐줄게 이럴 수 있는데 예. 그건 한번 봅시다. 비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종 목표가 비핵화이긴 하지만 핵 폐기를 시작할 창의적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로 가는 과정에 일부 타협의 여지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진짜 출연해 주셨는데 오늘 소감 아니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뜨렸는데 아니 왜냐하면 이게 북핵 재협상 북미 재협상 보면서 한국이 뭘 해야 되냐 한국이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고 한국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아니 글쎄 그거를 풀자고 지금 당사자로서 하자는 거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아니 왜 막 소감을 그냥 아름답게 하고 가시면 그렇게 되는데 끝내면 시청률 안 올라요. 마지막에 우리 문제 이야기 안 하는데 관심 없게 보는 국민들이 인사하고 얼른 가십시오. 얘기 안 하잖아. 축객령이야, 축객령. 예. 하여튼 저런 막 공격하고 이런 사이인데도 트럼프 김정은 관계도 이 정도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가 그 관계를 너무 무시해가지고는 된통 당한다. 정말 냉철하게 지금 주변 정세 돌아가는 거 보고 미국하고도 적극적으로 지금 외교를 해야 된다, 보수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보수 진영에 경고하는 시간으로 좀 삼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